이번 시간에는 3단원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총 4가지를 배우셨죠?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차 수열 합, 그리고 등비 수열, 등비 수열 합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일정하게 나열한 것이 바로 수열이 되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죠. 근데 그 이름 있는 수열이 크게 2가지로 배우셨어요. 하나는 뭐다?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등차 수열이 뭐였죠? 바로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요. 등비 수열은요, 바로 공비가 존재하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는 일반항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항이 뭐였다? AN, 자 그리고 합은 SN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름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일반항도 그렇고 우리가 SN 합도 그렇고 모두 다 뭐다? 공식으로 제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차 수열 일반항 내는 공식, 그죠? 첫째 항 A에다가 n-1D를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바로 첫째 항하고 뭐다? 공차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 수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무슨 중항? 자, 등차 중항 배우셨죠? 그래서 등차 중항의 2배를 한 것은 양옆에 있는 항의 합과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배우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합내는 공식은요, 등차수열 공식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다? 그죠? 첫 번째 있는 것처럼 2분의 n의 a 플러스 l. 자, a는 첫 번째 항이고 l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 항이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 항이 바로 n항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n항 대신에 뭐죠? a 더하기 n-1d를 대입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가 바로 두 번째 공식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 바로 합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다? 그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제대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가 존재하는 것이 뭐다? 바로 등비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내는 공식은 첫째 항 A에다가 아래 n-1 거듭제곱을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AN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등차 중항처럼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B제곱은 뭐다? AC. 그래서 등비중항을 제곱을 하면 양옆에 앞뒤에 있는 항의 곱하고 서로 뭐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비중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차가 존재하는 것이 등차 수열이 처럼 등차 중항이란 말이 쓰이면 그냥 뭐다? 그죠?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비가 존재하는 것이 등비 수열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등비 중항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차 수열 합내는 공식은요, 여기서도 크게 2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서 1보다 크면 r-1분의 a의 여기가 바로 r이 1보다 큰 경우겠죠. 그래서 a의 r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 r이 1보다 작으면 1-r분의 a의 1-r의 n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비가 1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SN은 뭐가 된다? NA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배우셨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자,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는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자, 거짓이면 X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수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에서 제2항은 마이너스 1입니까? 자, 여기 첫 번째 항이고 제2항은 얘죠. 그죠? 그래서 제2항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순서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열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의역은 뭐다? 자연수, 그리고 공역은 뭐다? 실수.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순서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차례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수열 2n분의 1의 제5항은 10분의 1이냐 물었는데, 자, 제5항이란 말은 바로 n이 얼마일 때다? 5일 때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뭐다? 자, 10분의 1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3번. 자, 등차 수열 14, 11, 8, 5, 2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앞에 걸 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D는 뭐가 되냐면 11에서 14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얼마다? 자,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항에서 뭘 뺀다? 앞항을 뺀 것이 뭐다? 바로 뭐다? 공차가 됩니다. 자, 공차 얼마다? 마이너스 3 맞죠? 예, 그래서 3번도 역시 맞습니다.
자, 4번. 자, 등비수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의 공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죠? 자, 그렇죠. 우리가 첫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이 뭐다? AR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첫째 항분의 몇째 항을 하시면 두 번째 항을 하시면 뭐가 나온다? R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항분의 뭐다? 뒷항을 한 것이 바로 공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비는요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항분의 뭐다? 뒷항 한 것이 바로 뭐다? 공비. 자, 그리고 B는 레이트이기 때문에 R을 썼었죠. 그래서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자 4분의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분의 1도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뒷항에서 앞항을 빼시면 돼요.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뒷항을 앞항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앞항분의 뭐다? 뒷항이 바로 공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배우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적용하는 것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등차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수열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항 반드시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등차수열이 뭐였었죠? 앞에서 바로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이 등차수열입니다. 자, 일반항 공식 불러볼까요? 자, A 더하기 n-1d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그냥 좋네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9이고요. 자, D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9 더하기 n-1 곱하기 얼마다? 마이너스 5 하시면 되겠죠? 전개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5에다가 9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n 더하기 얼마다? 우리가 14가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다른 색깔로 한번 줄까요? 자, 이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리고 공차가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힌트가 주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 수학은 기호로 나타내는 학문이죠. 그죠? 그래서 A가 뭐고 D가 뭔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N 바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자, 공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n-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좀 기초문제답게 아예 힌트를 바로 줬어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에 바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힌트가 다양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등차수열을 뭐와 뭐를 구하면 된다?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공식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다? 일반항인 AN. 자, 그리고 하나는 뭐다? 합인 SN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공식으로 우리가 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자, SN은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공식 2분의 n의 A 플러스 L입니다. 자, 어떤 게 주어질 때 푸는 거죠? 자, 요거는 항의 개수와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가 됩니까? 자, 2분의 n에 자, 2a 플러스 n-1d입니다. 자, 이거는 뭐와 뭐가 주어질 때죠? 항의 개수와 첫째 항과 바로 공차가 주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힌트가 조금 푸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힌트를 뽑아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거든요. 자, 뭘 물어본 거죠? 그죠? 이건 S10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n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우리가 끝항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보니까 뭐다? 첫째 항하고 공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힌트에서 문제에서 힌트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 1번. 자, 첫째 항은 얼마다? 그죠? 10이죠. 자,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가 됩니까? 예, 공차는 우리가 개념 정리했을 때 우리가 복습했듯이, 자, 어디에서 뒷항에서 앞항을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에서 12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S10은요, 2분의 자, n이 10개죠, 그죠? 그 다음에 2a가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얼마다? 12가 되겠고요. 자, 더하기, 자, 10 빼기 1. 자, n-1에 곱하기 뭐다?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소괄호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뭘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겠고요. 자, 2 곱하기 12 하면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에서 10에서 1 빼면 9죠. 자, 9 곱하기 7 하면 얼마다? 63. 근데 마이너스 63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3에서, 자, 24에서 63을 빼면 어떻게 되죠? 63에서 2를 빼고, 24를 빼볼게요. 9가 되고요. 얼마가 된다? 39가 되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하고 마이너스 39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5구 얼마다? 45. 자, 그 다음에 5, 35. 자, 195.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95가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곱하기 하다 보니까 낙서가 많이 됐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95. 자, 푸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첫째 항은 얼마지요? 자, 마이너스 7이고요. 자, 공차는 아까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예, 바로 4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식은, 자, S10입니다. 2분의 역시 10 곱하기, 자, 2 곱하기, 자, 이거 A가 마이너스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D입니다. D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분되면 5가 되고요. 자, 괄호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9, 4 얼마다? 3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5 곱하기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22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22 곱하기 5를 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 역시 뭐니 해도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힌트가 어떤 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은 뭐와 뭐가 주어진 거죠? 수가 쭉 그냥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첫째 항과 공차 그리고 항의 개수, 여기서는 S10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복습했듯이 바로 공비가 존재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일반항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A 곱하기 R의 N-1 거듭제곱이라고 되는 부분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한글로 다 힌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첫째 항이 7이란 말은 A는 7이란 소리고요. 자, 공비가 3이란 말은 바로 R이 얼마다? 3이란 말입니다. 그럼 답 바로 나오는데요. A에는 불러볼까요? 자, 7 곱하기 3의 N-1 거듭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첫째 항은 5고요. 자,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 되는 부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자, 2분의 1의 n-1 거듭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유리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공비가 2분의 1인 분수, 유리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n-을 거듭제곱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있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꼭 외우십시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일반항하고 합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 2번은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 3, 4번은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일반항과 합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했듯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등비수열 합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공비에 따라 다른데요. R이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바로 첫째 항에다가 그 항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뭐보다 R이 1보다 클 때와 R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뉘기 때문에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R-1분의 A의 R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의 1-R의 N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째 항은 얼마가 됩니까? 자, 2가 되죠. 그래서 3번은 글로 준 거고요. 여기 있는 4번은 뭐다? 수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공비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셨죠?
이 바로 앞항분의 뭐다? 뒷항, 즉 뒷항을 앞항으로 나눠주신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계속 얼마가 곱해지고 있습니까? 5가 곱해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바로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써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자, 공비가 1보다 크죠? 그래서 바로 여기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몇 항까지? 10항까지 구하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S10은 불러보겠습니다. 자, R-1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항이 뭐가 되죠? 자,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5에 뭐가 되겠어요?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n이 얼마다? 이게 바로 10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n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된다? 자, 10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에서 1을 빼면 얼마다? 4. 그러면 4하고 2하고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뭐가 되겠어요? 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의 10제곱은 엄청 큰 수죠. 여기서는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 중에서 어느 걸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도 첫째 항은 얼마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공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 뒷항 나누기 뭐다? 앞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 눈에 좀 보여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얼마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딱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뒷항을, 자, 뭐로 나눠준다? 자, 팡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게 바로 뭐다? 공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것이 얼마가 곱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요거는 좀 어느 공식에 넣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는 바로 R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항은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중괄호를 써야겠네요. 자,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써주시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다? 여기 10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칠판에다 좀 더 쓸게요. 자, 그러면 분자를 계산하시면 그럼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3분의 1분의 바로 4의 1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다? 3분의 1의 10제곱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리가 풀리게 되겠고요. 이 부분 계산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3분의 4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분수 계산이에요. 그래서 4를 뭐로, 자, 이게 분모인 3분의 4로 나눠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곱하면 역수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면 3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이다? 10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뭐다?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실제로는 3분의 1의 10제곱은 뭐가 되냐면 바로 3의 10제곱분의 1하고 똑같거든요. 자, 여기서 3하고 3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이 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9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계산을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찌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뭐와 뭐를 구하면 된다?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시고요. 어느 공식이 적용하는 것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 4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다 중요한 건 뭐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제대로 외운 다음에 우리가 기본 문제부터 좀 더 발전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제5항이 16이고요. 제8항이 25인 등차수열 A의 제13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도 우리가 뭘 물었냐면 제13항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AN을 구해서 N에다가 뭐를 13을 대입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셔야겠죠. 자,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뭐다? 공차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5항이 16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아래 천자를 쓴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A5 다섯 번째 항이 16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 항이 우리가 25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8이 얼마다? 25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 내는 공식이 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빨리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A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n에다 5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보다 4D. 그래서 여러분들 A 다섯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4D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덟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7D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요 요거는 이렇게 따로 안 쓰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쓰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같은 A와 D에 대해서 식이 두 개죠. 자, 무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연립 방정식.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뺍시다.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D가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D는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D가 3이면요. 자, 이 위에 식에다 대입할까요? 자, 그럼 A 더하기 우리가 4 곱하기 3은 16이 되고요. 그럼 A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 우리가 바로 A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4가 되고요. N-1 곱하기 D가 얼마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에 4에서 3을 빼죠. 자, 그래서 3n 더하기 얼마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물었죠? 자, 13항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A 13을 물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13 더하기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39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4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확실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차수열에서는요 바로 일반항 내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바로 풀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앞으로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푼다고요? A 플러스 4D. 자, 여덟 번째 항이 어떻게 푼다고요? A 플러스 7D라고 두시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 문제이지만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두수 마이너스 5와 24의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네요. 자,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PPT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잖아요. PPT를 만들어서 수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수학은요, 눈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문제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 나중에 전부 다 뭐다 식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힌트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힌트인지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체크합시다. 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첫째 항과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이 뭐다?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몇 번째 항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마이너스 5와 20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가운데 몇 개의 항을 넣었다? n개의 항을 넣었대요. 그러면 바로 여기는 20은 자, 몇 번째가 될까요? 얘는 바로 몇 번째다? 그죠?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얼마다? 20인데 바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n하고 d. 그 다음에 첫째 항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풀어볼까요? 자, A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A 플러스 N-1D죠? 자, 그러면 우리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니까 요 N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그죠? N 플러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2항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A 플러스, 자, N 플러스 2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죠? N 플러스 1D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 주어져 있네? 자, 첫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차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n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곱하겠죠. 자,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다? 20이다 라고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분의 1 n 플러스 1 하신 것이 자, 마이너스 5 이항 되면 얼마다? 25가 되고요. 자, 그래서 3을 곱하면 얼마가 되면 7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1이 이항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7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몇 개 항을 집어넣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열에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몇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등차 수열 일반항 내용 공식을 기억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문제 1, 2번에서 등차 수열 복습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공식 외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배수가 대표적인 무슨 수열이죠? 바로 등차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 공차가 얼마다? 3이에요. 왜냐하면 3, 6, 9 이렇게 나가니까 3씩 차이 나죠. 5의 배수는요, 공차가 바로 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모든 자연수가 아니고 몇 자리 자연수죠? 두 자리 자연수예요. 자, 두 자리 자연수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그죠? 우리가 바로 1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99 사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힌트, 문제는 뭘 물었어요? 합을 물었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3의 배수의 합을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5의 배수의 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 배우신 게 있어요. 바로 보다. 우리가 3의 배수와 5의 배수인데 또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3과 5의 최소 공배수. 얼마다? 15 있죠, 15. 자, 그래서 15의 배수는요,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전체적 계산할 때 몇 번만 적어야 된다? 그죠? 한 번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바로 3의 배수의 합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합을 구해서 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15의 배수의 합은 어떻게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는 n이 1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99 사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10에서 99 사이 중에서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네, 바로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15가 되죠.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될까요? 네, 바로 9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뭐 해라? 더하래요. 자, 근데 우리가 한면의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SN은 2분의 뭐다? n의 바로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느 걸 쓰는 게 나을까요? 이 문제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공식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를 뭐다? 구분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는 n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항의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예, 바로 얘가 뭐다? 제일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an 자체가 얼마다? 99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수열이죠? 바로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0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n-1 곱하기서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n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그게 얼마가 되냐면 바로 99가 나온대요. 그러면 3n은 얼마다? 90이 되네요. 그럼 n 얼마가 된다? 우리가 바로 3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합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2분의 그럼 항의 수 몇 개? 그죠? 30개. 자, 그 다음에 12 더하기 얼마다? 99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약분됩니다. 그러면 15가 되겠고요. 자, 99에서 12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1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111, 15 곱하기 111 해볼까요? 그럼 111 곱하기 15 해도 되겠죠. 그러면 5 이렇게 되겠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5, 6, 6, 1. 자, 166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 답은 뭐다? 16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배수의 합 보겠어요. 그러면 5의 배수의 합도 그러면 제일 작은 5의 배수 얼마? 바로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나오고, 자, 가장 큰 5의 배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95가 되는 그런 부분이야. 그럼 똑같이 풀게요. 이것도 몇 번째 항인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AN은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항 10, 자, n-1, 자, 공차가 얼마다? 5의 배수는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5n 플러스 얼마다? 5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요? 제일 끝항이 95네요. 그럼 5n이 얼마가 되냐면 9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n 얼마다? 그렇죠. 우리가 1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럼 합구해 볼게요. 자, 2분의 항의 수 18개고요. 첫째 항은 10이고요. 그 다음 끝항은 얼마다? 9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약분하면 9가 되겠고요. 10하고 95 다음에 얼마가 된다? 10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105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하시면 되냐면 9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 9, 45 되겠고요. 9 되겠네.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94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구했네요. 하나는 3의 배수의 총합은 1665, 그 다음 5의 배수의 총합은 얼마다? 9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최소 공배수 얼마다? 15가 되죠. 그러면 15의 배수에 한만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0에서부터 95 사이 15의 배수. 자, 가장 작은 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이 되겠고요. 가장 큰 건 얼마가 될까요? 네, 바로 90이 되겠네요. 땡땡땡 90. 자, 그럼 이것도 뭐다? n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A는 첫 번째항이 15고요. 자, n-1 곱하기 15의 배수니까 공차가 1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그냥 15n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마다? 90입니다. 그럼 n 얼마가 나오죠? 이제 n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합은, 그럼 2분의, 자, 합의 개수 6 곱하기, 자, 15 더하기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되니까 3이네요.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10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다? 요거 105 곱하기 3 암산이 되는데. 자, 그럼 얼마다? 자, 315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총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얼마? 1665에다가 얼마를 945를 더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뭘 빼면 된다? 315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665에서 945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0, 1, 그 다음에 얼마다? 6. 자, 2610 되겠고요. 그러면 2610에서 뭘 빼면 된다? 315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610에서 우리가 315를 빼겠습니다. 자, 뭐가 되고요? 얼마다? 5를 빼면 여기 0분의 9 되겠고요. 자, 하나 빌려주면 5. 그럼 얼마다? 2. 자, 2295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229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응용된 것은 바로 3의 배수. 그러니까 배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내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부분은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 끝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뭘 구할 수 있다? 항의 개수를 구해서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다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첫째 항부터 제17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글로만 다 되어 있으니까 기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S5가 되겠고요.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합은 S12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같대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는 주어져 있으니까 첫째 항하고 공차가 주어져 있는데 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로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종적으로 물어본 걸 뭘 물어봤냐면 바로 17항까지 합을 물었으니까 S17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여기서는 합내는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끝항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슨 공식을 쓰셔야 되냐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뭐다? n-1t. 자, 이 공식을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S5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는요 2분의 5에 자, 2a 플러스 n-1t입니다. 그래서 5에서 1을 빼면 뭐가 되냐면 4d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S12는 2분의 얼마다? 12에 자, 2a 플러스 얼마다? 그죠? 11d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2가 우리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전개하겠습니다. 5 곱하기 2에 하면 10a가 되겠고요. 5, 4 하면 20t 되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2에 하면 24a가 되겠고요. 12 곱하기 11d. 자, 12 곱하기 11하면 132가 나오네요. 132. 자, 그래서 이때는 132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4에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14D가 되겠고요. 20D가 이항되면 112D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44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고 112를 14로 나눠주시면 얼마다? 8 있으면 될까요? 4, 8, 30.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8 얼마다? 여기 잘못 풀었네. 자, 뭘 잘못 풀었냐면 여기 뭐다? 그렇죠. 우리가 A가 이항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A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8D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A는 뭐다? 마이너스 8D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때는 힌트가 한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와 D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7항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 S17을 물었습니다. 그럼 S17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공식 불러보시면 2분의 우리가 바로 17에 뭐가 되죠? 그죠? 2a 플러스 얼마다? 자, 16t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뭐로 고쳐준다? 여기도 우리가 중괄호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중괄호로 우리가 고쳐주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일단은 넣어볼게요. 자, 뭘 대입하냐면 자, 여기서 a가 무슨 d다? 마이너스 8d죠. 그럼 마이너스 8d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6d하고 16d 더하면 얼마죠? 0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허무하게도 답이 얼마다? 0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글로 주어진 것에서 뭐로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기호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SN은 3N제곱 플러스 N-1일 때 A1, A3, A5의 합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무슨 문제냐면, 자,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는 거다? AN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식처럼 SN에서 SN-1를 빼면 바로 뭐가 난다? AN이 나오는데 이때는 몇 장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AN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무조건 A1은 뭐를 적어줘야 된다? S1을 적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S1, A1 하고요. 이 우리가 구한 AN에서 A1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첫 번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르면 몇 장부터? 두 번장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풉니다. SN이 3N제곱 플러스 N-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SN-1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3의 N-1의 제곱 플러스 N-1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3n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얼마다? 3 되겠고요. 여기서 n-2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3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SN에서 SN-를 뺄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6n-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n은 가운데 뭐가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자, 여기 AN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6n 마이너스 뭐다? 2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푼 AN은 뭐다? 바로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AN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1은 무조건 뭘 적어줘야 된다? 자, 힌트가 SN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S1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자, 3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4죠? 그래서 여기 있는 3하고 4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몇 장부터? 첫 번째 장부터 성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1은 그냥 얼마다? 그죠? 여기는 원래 여기 S1이 바로 뭐가 된다? A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얘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얼마다? 3 빼기 2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얼마다? 16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A에. 자, 6n이니까 6 곱하기 5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1을 빼면 얼마다? 바로 28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따라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그럼 어떻게 되냐? 3 더하기 16 더하기 얼마다? 28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9하고 28을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9하고 28 그러면 4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나중에 여기 일반항이 지금 등차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서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뭘 뺀다? SN-를 빼서 AN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A1은 무조건 뭘 적어준다? S1을 적어주고 여기는 A1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개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